이 콘텐츠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로 발생한 보험 사기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된 실화 기반 소설입니다. 등장인물 및 일부 설정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재구성이며 실제 인물 및 사건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보험 처리 가능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보험 처리라는 말 뒤에 숨어있던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어두운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2023년 대한민국 의료계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한 도시 전체가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갸우뚱했죠. 설마 병원이? 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병원, 당신이 의지했던 의사,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이었다면요? 그리고 그 거짓에 당신의 가족이, 부모가, 아이가 연루되어 있었다면요?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극이 아닙니다. 돈 앞에서 무너진 윤리, 조작된 서류, 눈먼 돈,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조직적 범죄.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한 한 내부자의 용기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날의 진실을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장태준이라는 한 피부과 의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을 마친 뒤 개원을 했고요. 아내는 약사에, 아이들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흔히 말하는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병원은 깨끗하고 세련됐고 직원들은 그의 눈빛 하나에도 척척 움직였죠. 환자에게는 늘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험으로 처리되니까 부담 없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마음을 놓았고요. 아, 정말 좋은 병원이구나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태준 씨가 진짜로 본 건 환자의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매일 진료실에서 바라본 건 바로 청구 가능한 병명 목록이었어요.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진료 기록에는 화상 치료, 미백 시술을 했는데 서류상에는 알레르기 치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건 단순한 조작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시스템화된 사기였죠. 장태준 씨는 엑셀 파일을 진료 기록보다 더 자주 들여다봤다고 해요. 거기엔 환자 이름, 보험사, 청구 금액이 정리돼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마치 진짜 치료인 것처럼 위장해서 청구서를 날리는 겁니다. 보험사예요. 그 청구 한 건당 많게는 수백만 원. 여러분, 하루에 수십 명이 찾아오는 병원이었어요. 매일 그랬다면요? 어림잡아도 몇십억은 그냥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가 직접 말했다는 말도 있어요. 환자들이 원하는 건 젊음이고 젊음은 정신 건강에 필수야. 그럼 이건 치료지. 뭐, 그럴싸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 치료라는 이름으로 위조된 진단서를 쓴다는 게요?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병원에서 한 번쯤 이건 보험돼요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뒤에 이런 구조가 숨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사기의 한 조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자, 장태준 혼자서 이 큰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커 이철. 원래는 미용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장태준과 손을 잡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돈, 그리고 서로의 필요. 이철은 온라인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리프팅 보험 가능 병원 리스트, 주름 치료, 전액 환급 후기 같은 글을 올렸는데요. 전부 다 장태준 병원을 유도하는 글이었습니다. 클릭만 해도 수천 건. 환자들이 블로그를 보고 병원을 찾고 시술을 받고 보험금은 청구되고 이거 거의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더 놀라운 건요. 이 병원 안에는 실제로 보험 대응 매뉴얼이 존재했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불안해하면 다른 분들도 다 하셨어요. 문제 없었어요. 라고 말하라고요. 심지어 직원 교육 때 이런 문장을 외우게 했대요. 브로커는 청구된 보험금 중 일정 비율을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기도 했어요. 이거 받으시고요. 후기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럼 또 다른 환자가 들어오는 구조죠. 이쯤 되면 그냥 사기단이라기보다 기업형 보험사기 플랫폼이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 병원 직원들, 브로커, 환자까지 어느 정도 묵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모른 척했고 누군가는 알면서도 남들도 하니까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구조 정말 혼자서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구조 과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작동 중인 건 아닐까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이런 일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계속됐지? 그런데요,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박민정입니다. 나이 27살 간호조무사, 말단 직원으로 조용히 일하던 그녀는 이 거대한 사기의 균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눈치챈 건 환자들의 표정이었어요. 시술을 받고 나가는 얼굴이 왜 다들 어둡지? 중학생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누가 봐도 의료가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 엄마가 귓속말로 묻습니다. 이거 진짜 보험돼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요? 그 말이 박민정의 마음에 꽂혔죠. 민정은 병원 기록을 들여다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실제 시술 내용과 진단서의 병명이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미백 시술인데 심한 알레르기 반응 치료, 단순한 피부 관리인데 화상 후 재생 치료. 이건 누가 봐도 이상했죠. 그날 밤
민정은 퇴근 후 자취방에서 병원 데이터를 몰래 복사하기 시작합니다. 진료 기록, 환자 명부, 사진 파일, 그리고 이 모든 걸 USB에 담아 서울의 한 방송사 탐사보도팀에 보냅니다. 메일 제목은 이렇게 시작됐대요. 이건 병원 비리가 아닙니다. 조직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장 선생님은 숫자만 봤어요. 환자는 그냥 청구 금액이었어요. 저는 더는 못하겠어요. 이 폭로는 곧바로 파장을 일으킵니다. 방송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4주간의 취재를 거쳐 대형 보도를 내보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보험, 치료가 된다는 거짓말 사라진 신뢰의 의료 시스템. 시청률은 폭발했고 국민청원 게시판은 마비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병원에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 보험사 감사팀까지 총출동. 병원에 있던 하드디스크, USB, CCTV, 환자 명부 전부 가져갑니다. 무려 12TB 분량의 자료가 확보됐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중 하나 보험 대응 스크립트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답니다. 내용이 뭐냐고요? 환자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돼 있었어요. 다른 분들도 다 하셨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심지어 민원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환자에게 환불해서 조용히 넘어가라는 지침도 있었어요. 이건 그냥 범죄 매뉴얼이었어요. 조사 결과 무려 3,800명이 넘는 환자가 허위 청구에 연루돼 있었고 그중 600명은 타 병원에서도 비슷한 청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알고도 그냥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피해자인 줄 알았던 일부가 사실상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2월 장태준과 브로커 이철은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기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이용한 조직형 금융사기입니다. 판결문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파괴한 행위이며 이를 주도한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 결국 장태준은 징역 4년, 이철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고요. 하지만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부당 청구 환수 조치라는 통보가 날아들었고 일부는 신용불량자로 전환됐어요. 진짜 피해자이자 동시에 공범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내부 고발자 박민정은요? 그녀는 여전히 신변보호 대상자입니다. 협박 메시지, 따라다니는 사람, 인터넷에서의 악플. 그녀가 지켜낸 진실은 무거웠고 그 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태준은 결국 감옥에 갔고 병원은 폐쇄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끝난 걸까요? 장태준이 마지막으로 기자들과의 면회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저 하나로 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환자도, 직원도, 보험사도, 전 그저 조금 더 정교했을 뿐이에요. 이 말 듣고 나면 좀 섬뜩하죠? 어쩌면 정말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병원은 조용히 넘어갔고, 환자는 혜택을 받았고, 보험사는 그냥 처리했고, 국가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로가 눈을 감은 겁니다. 이 구조는요, 한 명의 나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누군가는 남들도 하니까, 누군가는 에이 설마, 또 누군가는 괜히 문제 만들기 싫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적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정말 고령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런 보이지 않는 허점들이 뻥뻥 구멍을 뚫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도 일부 병원들은요, 이 사건 이후에 오히려 더 정교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답니다. 어떤 곳은 청구 가능 진단명 리스트를 직원에게 배포하고요. 어떤 곳은 아예 보험사와 법적 분쟁에 대비한 대응팀을 따로 운영한다는 말도 있어요. 이건 반성일까요? 아니면 업그레이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좋은 의사, 믿을 수 있는 병원, 그런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이 구조의 일부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단순히 하나의 사건 소개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누군가는 박민정처럼 용기를 내고, 누군가는 이 시스템에 의문을 품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그래야만 이 구조는 멈출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